우리가 앞으로 한번 테이블을 볼 겁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완충용 외어로 쓰려고 하면 여기는 주로 산에 관한 쭉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PKA 값하고 PKA 값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PKA 값은 KA 값은 산의 해리상수 값이고 PKA 값은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간단한 식을 하나를 볼 텐데 이 식에서는 우리가 PKA 값을 쓰는 거가 계산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PKA가 꼭 pH를 하듯이 마이너스 로그를 값을 붙인 KA 값을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KA 값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산의 해리상수 값인데 특별한 산인 경우라고 해도 KA 값이 크다는 거는 평형상수인데 특별히 A라를 붙이는 거는 산의 해리상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이 KA 값이 크면은 생성물이 많이 생성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의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산을 일반적으로 쓰면 뭐 이렇게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아니죠. 요거는 잠시만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KA 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HA분의 H3O 플러스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KA 값이 크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얘가 해리되어 가지고 하이드로늄 아연, 즉 H3O 플러스라든지 A 마이너스가 많이 생성되었다는 의미잖아요. K 값이 크다는 건 그런 의미죠. 그렇죠? 예. 뭐 그냥 평행상수 값이 크다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K 값이 크다는 것은 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행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하면 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 요 내용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요걸 조금 밑에 거는 한번 여기 지워 볼게요. 지우고 위에 것만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브랜스테드 롤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염기 개념에 의하면 산은 뭐냐 하면 H 플러스를 내주는 쪽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H 플러스를 받는 걸 염기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위에서 볼게요. 얘가 H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얘는 산입니다. 요거는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죠. 그렇죠?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 그 다음에 반응이 반대로 올 때를 한번 볼게요. 반응이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올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 반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얘가 줘가지고 얘가 생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생성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오는 반응을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오는 반응은 얘는 H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얘는 산입니다. 얘는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반응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의 생성물인 얘 실제로 반대로 올 때 뭐 염기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H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왔으니까.
어쨌든 이 반응식에서 얘의 짝염기가 뭐냐면 얘라는 거죠. 이걸 짝관계라고 합니다. 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짝지라는 뜻입니다. 짝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또 마찬가지로 얘가 염기면 얘가 짝산이고 뭐 이런 식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이제 이런 완충 용액을 만든다는 거가 요런 산과 짝염기를 섞어줄 겁니다. 왜 산과 짝염기를 섞어주고 주느냐 하면 얘는 염기로서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지면 염기로서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애가 염기입니다. 얘 산의 짝염기만 짝관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얘 그 세포내라고 생각하면 어떤 용액 상태라고 하면 H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산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산이 생겨나든지 그러면 얘가 가서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중화 반응에 통해서 HA를 만들 거다. H 플러스를 잡아가지고 얘는 염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OH-가 들어오게 되면 누가 가가? 얘 산이잖아요. 산이 가서 얘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물이 생기면서 A-가 조금 증가하는, 그러니까 얘가 짝염기가 조금 증가하는 수준에서 이 들어온 OH-라든지 H 플러스의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이 용액은 H 플러스라든지 OH-가 외부에서나 가해지든지 생겨도 이 용액의 이 용액의 pH 변화를 거의 안 줄 수 있다라고 생각. 이게 이제 완충 용액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한정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러면 알 수 있죠. 얘가 H 플러스가 무한정 들어오면 얘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답니까? 이제 이게 완충 용액이 작동을 못하고 깨지는 완충 용액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용량이라고 합니다. 완충용의 그 용량을 벗어나 버린다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 부분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외부에서 OH-가 가해진다든지 하는 경우, 우리가 외부 이야기하지만은 이 시스템, 이 용액, 이 완충 용액 시스템에서 가해질 때 이야기입니다. 가해질 때는 OH-가 들어오는 경우보다도 저기 이 용액에 가해지는 것보다도 H 플러스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은 대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대사 과정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음식이 작은 창자의 세포 안쪽으로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사실 실핏줄로 아니 이 실핏줄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가 이제 순환을 하다가 필요한 곳에 예, 공급되어지는 그때 그 세포에 공급되어지게 되면 세포 내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대사 과정이라는 걸 들어갈 때 대사 과정에서는 물질을 작은 물질로 자르면서 거의 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겠지만은 산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특히 여기에 있는 염기가 작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거 그 완충용의 한계라는 거는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모든 그러면 산과 짝염기가 다 이런 식으로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기는 할 텐데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식이. 요런 식을 하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요 경우를 이야기해 보면 KA 값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산의 해리상수 값에다가 요거의 짝염기인 A-의 KB 값, 짝염기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의 염기로 작용하는 상수 KB를 곱했을 때 KW다. 이거는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 값이니까 이건 상수입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상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커버리면 엄청 크면 얘는 엄청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작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의 해리 상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여기 염기로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염기로서 작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얘가 너무 커버리면 얘는 너무 작아가지고 염기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완충용액으로 못 만든다는 뜻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까지는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까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예, 예, 뭐 이해를 했겠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대충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까지도 왔는데,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Cl이 있습니다. 강산이죠. 얘의 Ka 값이 얼마 되느냐 하면 한 10의 7성 됩니다. 모르기는 해도 대충. 그러면 얘의 짝염기가 뭘까요? 짝염기가? 얘 짝염기 뭐입니까? 얘 짝염기. CL-죠. 여러분 이거 들립니까? 진짜? 진짜 다 듣고 있는 겁니까? 답을 안 하니까. 예, 예, 다 여기 좀, 예,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염기일까요? 염기가 아닐까요? 염기로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HCl 가지고, 그렇죠.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하는 건 아니지. 못하는 거죠. 자기 능력이. 그러면 요거 HCl 같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HCl 넣고 Cl-를 넣어 가지고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충용액은 강산 강염기 가지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예. 예. 요 이야기까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한번 쭉 볼게요. 요거는 이제 다 이야기됐으면 여러분들이 요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자재는 여러분들이 pH가 얼마의 완충용액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산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뭐 산이 결정되면 짝염기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잖아요. 그 산을 어떻게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예.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요 산들 중에서 상당수가 여러분 보세요. 요 산들 중에서 상당수가 pKa 값이 얘는 제법 크다고 생각되어지도 다 작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Ka 값이 큰 산들은 여기서 다 제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pH가 너무 작은 것도 사실 이런 경우도 별로 사실은 우리가 pH가 높은 거가 아니면은 저 완충용액을 만드는데 별로 사용을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하도. 요거에다가 한 개만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바로 지나갈게요. 한 개만 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여러분 요금 앞에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요거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산염기 요거 벌써 우리가 산하고 짝염기를 쓴다. 아이고, 얘 짝염기죠. 얘 아닙니다. 두 개를 쓴다 하는 거 이야기했고요. 왜 그렇게 되는가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충 효과에 관한 요것도 여러분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그냥 한두 마디 해가지고 지나갈 겁니다. 예. 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이미. 예. 요것도 요거야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이런 거는. 그렇죠? 예, 요거는 연기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요걸 먼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식을 하나를 보기는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한번 짚고만 넘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만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계산하는 식에 관한 거고, 미리 여러분들이 실험적인 결과를 하나 볼 겁니다. 요걸 먼저 한번 볼 겁니다. 여기 초산입니다. 초산이 NaOH를 가지고 중화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하나도 안 떨어졌을 때는 얘가 pH가 요 정도입니다. 왜? 초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거의 안 떨어지니까 pH가 1 밑으로도 안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NaOH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하는데 NaOH를 계속 가하면은 뭐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초산에 붙어 있던 뭐가 반응을 시작합니까? 요것처럼 여기에 있던 카르복실 그룹에 있던 H 플러스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H 플러스가 뭘 하겠습니까? 넣어준 OH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중화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음이온이 생기고 물이 생기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때문에 pH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까? 왜?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짝염기잖아요. 그렇게 pH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또 NaOH 가하면 또 얘가 증가합니다. 조금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pH 변화가 위로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죠. 이 실험적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험적인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중요한 완충용액의 개념을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완충용액이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NaOH를 가하냐면 요거 넣어준 거가 1몰이라고 하면 0.5 반 정도 되어질 때까지 NaOH를 가해줄 때 개수로 생각해도 됩니다. 뭐 여기 이퀴벌런트니까요. 예, 몰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반 정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노란 선 안에가 무슨 뜻이냐면 이 정도부터는 아무리 NaOH를 가해줘도 pH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거의 pH의 변화가 없는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보기도 좀 약간 오버해가지고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오버는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실질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반 정도 들어가서 요 정도 됐을 때 일어나더라 하는 건데, 요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쪽에 pH를 왜 NaOH를 계속 가는데도 여기서 pH 변화가 거의 없더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뭐 이 정도 근처까지 뭘 중심으로 0.5 당량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를 100개 넣었으면 50개가 반응을 하고 50개는 이렇게 남아있고 50개가 이런 정도 되는 반 정도 NaOH하고 반응을 하는 상태에서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계속 100개를 넣어줬다는 거는 보통 훨씬 더 많이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NaOH를 가해도 계속 가는데도 pH 변화가 거의 더디게 변화하는 지점이 이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충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를 보니까 이게 얼마냐 하면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의 pH를 측정해 보니까 얼마냐? 4.76이더라. 이 4.76이 뭐냐? pKa 값하고 같은 지점이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실험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산이 완충용액 지점을 이거는 적정했지만 적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NOH를 가해도 이 용액의 pH가 잘 변하지 않는 지점을 통과하네. 그 지점이 뭐하고 똑같다? 그 pH가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pKa하고 같은 지점에서 얘의 아세트산의 pKa가 4.76입니다. 그러니까 pH가 이 용액의 pH가 4.76에서 NaOH를 가해도 pH 변화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충 용액 지점이잖아요. 이때 그러면 뭐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초산하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초산 음이온이 동일한 양만큼 존재하는 지점입니다. 왜? 반만큼 NaOH를 가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0.5 당량에서, 그러니까 NaOH가 100개 있었으면 50개 아세트산이, 초산이 100개 있었다고 하면 뭐 100개 훨씬 넘겠죠. 만약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야기해야지 되는데, 간단하게 100개 있으면 NaOH를 넣어줄 때 50개 하고 반응을 한 그 지점이 완충용액 지점이고, 그때의 상황이 뭐냐? 초산하고 초산 음이온이 개수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농도가 같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수가 결국은 하나의 용기 속에서 일어나는 중화적정 반응이니까 이 개수가 같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농도가 똑같다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해가 가죠? 왜? 부피가 이 반응을 시키는 부피가 그러니까 같은 용기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독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갑니까? 아, 예. 이거 다 이해가 가죠. 요걸 알면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를 확인해 줄 텐데 그걸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핸더슨 헤셀바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유도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라. 뭐냐? 그냥 산이 해리하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산이 해리하는 겁니다. 물도 뭐 안 썼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그럼 KA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합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정리합니다. 요걸 정리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니까 p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죠? 로그 H 플러스 A 마이너스 분의 HA는 이거 풀면 어떻게 풀립니까? 로그 예분의 빼기 로그 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마이너스 로그를 다 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취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서 분모 분자를 싹 바꿔버리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알겠죠? 그렇죠? 플러스, 아이고, 플러스 그대로 써볼까요? 그러면 그대로 써줘. 일단 그대로 써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써가 정리할게요. 요건 뭐 별거 아닌데, 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였습니까? 여기 pKa, 그렇죠. 여기 되고, 요거는 뭐입니까? pH입니다. 그렇죠? 요거 pH가 되는 거 알죠? 요거 pKa 된 거 알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걸 여기 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 분의 A 마이너스. 요거는 대표적인 산의 농도고 요거는 염기, 짝염기의 농도죠. 그냥 염기가 아닙니다. 짝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거가 산과 짝염기라고 했죠. 아까 그 초산이 중화 적정할 때. 그 여러분 봤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식입니다. 여기 핸더슨 해석할 식에 우리가 그러면 요 식이 어디에 쓰일 거냐? 조금 전에 본 거죠. 뭐였습니까? 요거는 산이고 얘는 짝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충 용액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요때가 완충 용액이더라 하는 거잖아요. 아, 초산이 적정하는 걸 봤어. 이런 거 알겠죠? 여러분 이해가 가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 거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뭐였습니까? 요거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본 거 기억나죠? 이 완충 용액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까 여기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이 완충 용액이 일어나더라. 어디서? 여기서. 뭡니까? 용액의 pH가 pKa하고 같아지는 지점에서 완충 작용을 하더라.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식하고 핸더슨 헤셀바야지게이션하고 같이 붙일 겁니다. 여러분 이해했죠? 네. 그러면 완충 용액은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적정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뭐 하는데 사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요걸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어떤 pH의 완충 용액을 만들고 싶어 하면 뭘 쳐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pKa 값을 쳐다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이거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가죠? 예. 여러분, 이거 이해 가야 됩니다.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갈게요. 저 앞에 우리가 테이블 하나 있었죠. 요거 말고. 요걸 테이블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핸더슨 해설바 이케이션 아직 쓰지도 않을 겁니다. 예, 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pH가 6.0인 완충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산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걸 보고 정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 이제 답을 해줘야 돼요. pH가 6.0인 여러분들이 완충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산만 선택하면 됩니다. 짝염기는 금방 나오는 거니까 어떤 산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걸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걸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pH가 6.0인 완충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산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서 있는 뭐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메스. 예, 한 사람이 메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아까 좀 전에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못 봤어요. 여기 딴 데 본다고. 요하고 또 다른 거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응? 무슨 산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답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탄산. 탄산 어디 갔어? 탄산. 탄산. 예. 탄산. 또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예? 아, 숙시네이터. 숙시네이터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숙시네이터. 또 어떤 산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럼 아까 그 기본에 의해서 여기 pKa 값을 보고 정하면 된다고 했죠. 네. 뭐, 뭐입니까? pH 6 뭐? pH가, 예, pH가 6.0일 때, 0은 완충요율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모르겠, 처음에 이야기한 매스를 볼게요. 아, 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거 좋은 질문이야. 그러면 pKa가 A가 6.0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pH가 6.0이 없는데 당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pH가 6.0의 산이 존재하면 그거는 정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운이라고 하나? 그런 기술 정말 좋죠.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맞추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때문에 핸더슨 헤셀바 이케이션을 설명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한 사람도 이게 뭐 답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걸 보는 거니까. 매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스를 보면 이게 매스가 어디 있습니까? 매스가. 예, 이거잖아요. 매스, 매스가 이겁니다. 요겁니다. 매스가 pH가 6.09입니다. 예. 내 같으면 탄산은 얼마였습니까? pH가 6.3입니다. 그 다음에 숙취네이트는 얼마냐? 4.21입니다. 내 같으면, 예, 제 같으면 이 산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매스라고 하는 걸 자주 안 쓰지만 완충용을 만들 때 씁니다. 이것도 씁니다. PIPS, 이것도 쓰는데 지금 이걸로 가지고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pKa가 6.0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볼게요. 가장 가까운 거는 매스입니다. 그러면 내 같으면 매스를 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설프릭 애시드니까 SO4 H 뭐 이렇게 있겠죠. 처음에 떨어진 거니까 뭐 있고 H2SO4겠죠. 그러면 요거의 짝이 뭐 있습니다. 여기 뭐 있고 H 있고 뭐입니까? 요것만 할게요. H2SO4 요것만 쓸게요. 설프릭. 그러면 여기 산입니다. 요거의 짝염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뒤에 볼 건데 아, 예,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실제 구조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요거는 조금 뭐냐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pKa 값을 가지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 완충용액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pH하고 pKa하고 같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완충용액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까 소산에서 얘의 농도하고 뭐의 농도가 같았습니까? 얘의 농도하고 이 농도, 짝산의 농도가 똑같은 게 초산에서 4.76일 때입니다. 이게 4.76.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두 개의 농도가 같습니다. 이걸 가장 이상적인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이 들어와도 얘가 똑같은
산이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오고 똑같은 산이 똑같은 개수가 들어오면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산이 들어오면 얘가 감당을 할 수 있고 똑같은 개수의 OH가 들어와도 얘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얘가 많아지든지 얘가 많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크다는 거는 부피는 똑같으니까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가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OH가 들어올 때는 얘가 충분히 커버를 하지만 얘가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pH가 pKa하고 똑같지 않으면 이 농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농도가 왜?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핸더슨 해설바이 이케이션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얘하고의 농도의 B가 1이 돼버리면 그게 최상의 완충 용액입니다. 그런데 점점 여기서부터 값이 벗어나게 되면 산이나 짝염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한쪽에는 산이나 염기가 올 때는 감당을 해도 또 반대쪽에서는 산이 올 때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완충용액에서 이상적인 완충용액은 그렇게 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최상이다. 왜?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농도로 존재하니까 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점점 벗어납니다. 그렇죠. 벗어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많아지고 얘가 작아진다든지 점점 얘는 더 심해집니다. 예. 더 심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완충 용액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은 뭐라고 하느냐, 완충 용액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얘가 버티느냐, pKa가 pH가 얼마 정도 범위까지 pKa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요 범위 내에서 버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충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pKa가 벌써 얘가 pKa 값을 훨씬 더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걸 이해하고 이거 알겠죠? 이제 그러면 얘가 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여러모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볼게요. 아까 같은 경우가 벌어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pH가 6.0의 완충용액을 만들 때 매스라고 하는 거는 pH가 6.1이라고 할게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탄산은 뭐였습니까? 이게 물론 pK 값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6. 얼마였습니까? 다시 가야 되나? 6.3. 예, 고마워요. 이럴 때 계산을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6.3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6.1로 할게요. 6.1로. 그러면 이제 이거 pKa 값이잖아요. 전부 다 이것도 pKa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산과 짝염기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게요. 요 식에 넣을 겁니다. pH가 6.0으로 만든다는 것은 똑같죠. pKa 값이 6.1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로그 뭐였습니까? 이 10을 밑으로 하는 거 알죠? HA분의 A-입니다. 여기서 HA가 뭐입니까? 그냥 매스고 얘는 매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됩니다.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진 거. 설프에서 하나 떨어진 건데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HA분의 A 마이너스가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0.1이 나오죠.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HA분의
A-가 얼마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0.1성이면 얘는 뭡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10의 0.1분의 1. 여기 얼마입니까? 10의 0.1.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간단하죠. 10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 있어봐. 10에 0.1. 0.1은 이거는 10의 0.1은 얼마? 1.2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거의 뭐 얼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 이게 맞나? 이게 안 맞는 이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에 마이너스 0.1 갈로 닫고. 어이구, 아니죠. 예, 는 0.79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의 비율이 1이 되면 가장 좋은데 얘가 조금 적고 얘가 조금 많다는 거죠. 얘가 0.7이면 그렇죠. 0.79보다 0.8 같으면. 얘가 0.8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조금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를 pH가 6.0보다 조금 벗어나니까 얘가 산이 조금 많아지고 염기가 조금 작아지는. 그래도 거의 이상적이잖아요. 이게 0.8 정도니까. 7, 9지만 8 정도 되니까 이 1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1이 될 때가 왜 이상적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1이 되려고 하면 1이 되면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두 개가 같으면 뭡니까? 이 B가 1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이상적이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가죠? 네. 뭐, 이거야, 뭐, 그렇게, 예,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봤죠.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큰 차이 안 납니다. 이거, 탄산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얼마나 벗어나느냐 하는 거 보면 pKa의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완충용액을 해서 기능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충 잡거든요. 그걸 조금 더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뭐 약간 한쪽이 너무 치우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산이 좀 너무 많아지고 연기가 좀 너무 작아지고 하지만 그것도 완충용액은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깨졌지만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저기 좀 많은 뭐 좀 이상적이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예.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해 볼게요. 요거 이제 요거 말고 밑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뭐 밑에 있는 계산할 겁니다. 지금 뭘 계산한다는 겁니까? 이제 얘가 얼마라는 겁니까? 얘가 6.3 그렇잖아요. 6.3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뭐입니까? 마이너스 0.3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럼 요거는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볼게요. 얘는 뭐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 보면 10에 마이너스 0.3. 그렇죠. 여기 얼마 될까요?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10에 이거 하면 안 되지 먼저. 10에 마이너스 0.3 닫고 이렇게 나옵니다. 0.5가 나옵니다. 아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는 이거인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 비율이 0.8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0.5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얘보다 얘가
2배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0.5라는 거는 얘가 그 짝염기보다 2배가 많은 거고 이거는 2배는 많지는 않죠. 그렇죠? 예, 2배 많지 않아요. 0.8 정도니까 뭐 조금은 산이 조금은 많다는 거죠. 짝임기보다. 그리고 얘는 그 짝임기보다 산이 2배가 많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H 플러스가 들어오면 얘는 그래도 감당을 할 똑같은 그 개수의 H 플러스가 들어오면 얘는 감당을 충분히 하지만 얘는 얘만큼은 감당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요 정도 차이 때문에. 그래도 이 경우에는 양호한 겁니다. 이렇게도 완충용을 만듭니다. 우리가 탄산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포도당 이런 거에 당을 이야기합니다. 당의 골격이 H가 대부분이잖아요. 탄소가. 그 다음에 뭐 단백질도 상당 부분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CO2가 잔뜩 나옵니다. CO2가 카르보닉 안하이드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징크가 붙어 있는 그 활성 부위에 엄청나게 강력한 효소입니다. 징크가 붙으면서 얘를 뭘로 바꾸겠습니까? 물에서 탄산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징크에 의해서, 물론 얘도 사실은 반응을 잘 안 하는 건데, 물에서 징크가 여기에 있는 산소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겨 버리면서 얘가 거의 OH-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산으로 만듭니다. 여기 이제 물에 H 플러스가 떨어지면 이렇게도 존재하겠죠. 그래 어쨌든 우리 몸에서도 일부는 이 탄산 완충용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왜 탄산을 썼지? 탄산은 기껏 해봐야 이런데 pH가 6점 얼마에서 뭐 이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1 같으면 뭐 기껏 해봐야 7.3까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 5.3까지 정도나 커버를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윗부분에 겨우 커버하는데 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거의 경계선상에 있는 탄산을 쓰고 있지. 이것만 쓰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났죠, 벌써. 복합적으로 완충용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왜 그러냐? 왜 탄산을 쓸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무한정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먹으면 CO2가 나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무한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굶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 뭐 지방을 저장되는 지방을 태우면서도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좀 우리도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탄산도 일부 완충 용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게 좀 사실은 의외네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탄산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탄소 CO2를 분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쉽게 얻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충 용액의 일부 작동을 하는데 얘가 주로 하느냐? 아닙니다. 인산도 작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 이나 완충용액을 작동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걔들이 복합적으로 pH가 7.4인 완충용액을 만듭니다. 네. 요걸 오늘 이해를 했으면 네, 여러분들이 뭘 앞으로 할 수 있느냐를 볼게요. 네, 뭘 할 수 있느냐. 요걸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완충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산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이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눈여겨봐야 될 거고 계속 우리가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완충용액은 얘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요거 HCl입니다. 트리즈만은 베이스입니다. 트리즈만 HCl인데 트리스 HCl입니다. 산이니까요. pH가 8, pKa가 8.08입니다. 이게 8.08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완충작용을 하겠습니까? 7.08부터 9.08까지 완충용의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경계고요. 이 경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7.08에서 뭐라고요? 9.08까지. 그러면 요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7.4도 들어가고 여기 우리 몸에서 쓴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거,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완충용액이 트리스 산이 HCl입니다. 트리스 HCl이 어떤 모양이 생긴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럼 요 안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실험을 많이 합니다. 7.1, 7.2, 7.5, 7.6, 7.9, 뭐 이런 것까지 8점 얼마 이것까지 실험을 가장 많이 실험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가 트리스 HCl이다. 왜? 요 pH 때문에. pKa 때문에죠. pKa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좀 우리가 이제 좀 쓰는 거는 얘들입니다. 여기 요 비슷하잖아요. 요 조금 뭐 좀 pK가 값이 작기는 하지만 이것도 효용성이 있겠죠? 예, 요거 쓰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를 봐도 되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트리스 HCl을 한번 보고 오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개념만 잡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보여줄게요. 좀 전에 보여줬는데 이겁니다. 요 완충용의 거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 캐패시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잡는 겁니다. 트리스 HCl입니다. 저렇게 써놓으면 저거는 정말 사실은 혼나야 되는데, 예, 혼나야 되는데, 저기, 그냥 써놓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거 알죠? 여기 HCl입니다. 이름은 아까 봤죠? 거기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면 표시가 확 나잖아요. 여기 NH3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 페어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산이잖아요. 산인데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pKa 값이 8.8, 8.08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Cl은 그냥 옆에 이온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떼버릴게요. 요렇게. 여기 뭐입니까? NH3 플러스. 얘 Cl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HCl을 쓴 거니까 여기 트리스입니다. 요거.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네. 여기 HEPS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렇죠? 2에탄올 하이드록시에틸 하나의 N은 하이드록시에틸 그 다음에 이쪽에 N 프라임은 뭐입니까? 2에탄올 설포릭 요거죠. 그렇죠? 요것도 떨어지네 생각보다. 이것도 꽤나 이거 에탄올인데도 약간 여기 붙으니까 NCD 가네요. 왜 7.5 정도니까요. pKa도. 얘는 뭐 3.0 정도거든요. 이제 두 개가 pKa 값이 있다는 거죠. 예. HPS. 이제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질문인데 NaOH를 가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H 플러스만 해야 되죠. 여기 H 플러스만 했을 때 얘가 1번입니다. 결국 얘가 H 플러스가 떨어지는 게 1번이고 아니지. 예, 여기 H 플러스 떨어진 게 2번입니다. NaOH를 가합니다. 1번이 먼저 떨어져 가지고 OH-하고 중화적정 할까요? 그 순서가 아니고 1번도 떨어지든가 2번도 떨어지든가 그렇게 그냥 랜덤하게 떨어져 가지고 NaOH하고 중화적정을 할까요? 아니면 2번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번이 떨어져 가지고 중화적정을 할까요? 세 개 중에 답이 뭐입니까? NaOH를 간다고 하면 여기에 NaOH가 뭐입니까? 염기잖아요. 1번이 먼저 떨어질까요? 2번이 먼저 떨어질까요? 아니면 랜덤하게 떨어져 가지고 중화적정을 할까요? 네, 1번. 예, 또요. 또 1번 두 명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여기 다 봐도 괜찮아요. 여기 누군지도 여기 잘 표시도 안 나. 네, 답할 기회를 줄게요. 1번이 지금 두 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헷갈리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화학을 일반 화학도 배우고 했잖아요. 근데 배워놓고 이 개념이 안 써 있으면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 답해봐요. 그냥 괜찮다니까. 내가 답 잘못했다고 뭐라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예, 또 1번 한 명 더 있고. 예, 또 해봐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거 혼란이 옵니다. 뭐, 음, 3명밖에 없습니까, 여기? 나머지 막 한 30몇 명 어디 갔어? 뭘까요? 그러면 2번이 먼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1번이 지금 3명, 4명인가? 예. 뭐가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1번이 먼저 떨어집니다. 1번이. 그러니까 그게 뭐입니까? 여러분이 이거가 이해가 잘 pKa 값이 개념이 안 잡히면 그냥 Ka 값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예, 1번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2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산염기 중화적정을 하면서 중화적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염기 중화적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산이나 염기나 한계를 알고 다른 걸 모를 때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시약이라는 걸 넣잖아요. 지시약은 아주 pKa 값이 그러니까 Ka 값이 작은 pKa 값으로 따지면 큰 거죠. 마이너스 로그를 씌웠으니까. 아주 Ka 값이 작은 유기산을 많이 쓰거든요. 색깔이 있는 거. 거기 NaOH하고 딱 H 플러스 유기산을 쓰니까 NaOH를 가할 때 H 플러스하고 중화적정 하고 나면 걔가 색깔이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심이 안 생깁니까? 산을 여기에다가 산이 들어있고 여기에다가 NaOH를 가하는데 여기 산인 지식을 집어넣으면 여기 유기산입니다. 그러면 얘
이렇게 계속 할까요? 얘가 변합니다. 이 3 반응하고 다음 순간에 지시약이 NaOH하고 반응을 합니다. 왜? 얘가 pKa가 Ka 값이 최고 작으니까 얘보다. 다양한 지시약이 있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지시약에 대한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시약 이거 못 쓰죠.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떨어진 거, 이게 먼저 떨어진 거 잘 모른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한 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어떤 산을 선택할 산만 선택하면 짝임 자동적으로 왜 짝이 있습니까? 이 짝임입니다. 아까 했듯이 핸더슨 해셀바의 계산으로 풀어낼 겁니다. 부피가 얼마이고 얘를 농도가 완충력의 농도가 얼마를 만들 때 그런 조건만 주어지면 무슨 말인지 얘가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내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충용액을 이번 주에 완충용액 실험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충용액을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다. 예, 요거는 다음 계산하는 건 내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알았기 때문에. 예,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